특히 전문 지필로 우리 지역이 공개가 되어 오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형 협치 모델을 정립을 위한 추진 배경과 목적, 그리고 민간 협치 현황 진단, 다음 협치 비전 3대 분야 10대 정책 과정에 대해서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도와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자료 1초기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목적입니다. 단체행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패와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화 시대의 화두는 공공과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복잡,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화와 소통, 참여와 자치의 도전 기준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정부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다양한 협치 기반형 정책은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민과 간의 인식 격차 해소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는 것이 주지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통과 경청을 넘어 동행과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준에서의 개선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브리핑 자료 2쪽 민간 협치 현황 진단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된 협치 사업에 대하여 성과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수립한 경험과 정책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협치 사업의 대부분이 각종 의회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대표적인 민간 협력의 장인 정책협의형 위원회를 진단 대상으로 하여 협치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협치인식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협치사업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설문조사표는 정보 제공, 협의, 개입, 협업, 권한 부여의 5단계 거버넌스 발전 단계별로 사례를 구성하여 설문 결과가 거버넌스 발전 단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협의형위원회는 3.1점, 정책 서포터즈는 3.2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거버넌스 발전 단계상 3단계인 개입 단계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며 협치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협치학습이 진행 중인 정책협의형위원회와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정책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한 조사임을 감안할 때 도정 전반의 협치 수준은 협의에서 개입 단계로 개입의 전환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를 미국 의석학 셰리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에 적용하면 형식적 의견 수렴 레벨 4단계와 민과 간 간 정보 교류 레벨 5단계가 혼재되어 있는 형식적인 참여 단계로 실질적 참여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구축과 협치 역량 강화를 통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리핑 자료 3쪽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121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들 위원회 구성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는 그동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운영에 대한 개선 여지가 상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의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간 할애, 피드백 등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치인식 진단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유의미한 시사점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 자료 4쪽 협치 비전 3개 분야
10개 정책 과제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과 협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보다 높은 협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세 개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치 인식을 단순히 절차적 민주화라는 규범적 차원을 넘어 정책의 한 목적성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충남 협치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충청남도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는 지난 10월 1일 제정에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치 기반형 의원회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 설계, 그리고 협치형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등 4개의 정책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 확산 분야는 충청남도 협치학회를 통한 협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협치 우수사례 발굴, 확산, 홍보, 그리고 협치 자문관제 도입 운영 등 3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시군 거버넌스 역량 강화 분야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자본 육성 및 역량 강화, 그리고 도정 협치와 시군적 협치의 연계 발전 방안 수립, 시군 협치관제 전담부서 설치 운영 등 3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10개의 정책 과제 중 제도 기반 조성 및 협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 과제로 충청남도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운영, 협치 기반형 의원회 활성화, 충남 협치학교를 통한 협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 외 과제는 제도적 여건 및 인식 개선 등 추진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조 금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정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민간협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 과제인 제도적 기반 조성 및 협치인식 확산 분야의 기본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참여 제도의 다양화 및 협치 인식의 심화, 그리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강화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민선7기 협치 도정을 선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인 충청남도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지난 10월 1일 공포한 바 있는데요. 동조례는 도의 안장한 의원님께서 대피 발의하여 두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민과 간의 명실상부한 대표적 협의체인 충청남도 민간협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충남 민간협치회의는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히 주장하는 협치 도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10개 정책 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협치회의 30여 명의 의원 중 당연직 의원과 도지사, 도의회 추천을 제한 22명 전원을 도민들을 통해서 공개 모집하여 도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도움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의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 민간협치회의가 협치도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협치 기반형 의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주의 자문 심의 중심의 위원회를 개선해서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기능 중심의 의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회 구성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설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의원의 중보 그리고 연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도 홈페이지 내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충남 협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역 공동체 주체, 각종 위원회, 민간단체 등 다양한 협치체를 포함한 총 5개 과정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공무원 교육원 등 교육 훈련기관과 연계해서 실무 역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치 현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 자료 6축입니다. 민간협치 우수 사례는 천안시에서 제출한 협치에서 합치로 충남 환경교육 주류화 과정 등 총 10건을 선정하였고 다음 주 5일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협치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10월에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오는 12월 18일 공동체 융복합 발전을 위한 민간협치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포럼 개최를 통해 시군별 특성에 맞는 민간협치 특화 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내 민간협치 소통창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협치에 대한 이해와 홍보, 대표 혁신 플랫폼 소개, 비영리 민간단체 및 중간지원 조직 현황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메뉴를 통해서 주민들께 홍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원회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각종 의원회의 정보 공개로 의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도민의 정보 접근성 및 알 권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간협치 분야에서의 중앙의 관심과 역할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중심으로 민간협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개최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실과 우리도 시민사회단체의 간담회는 협치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갖는 등 뜻깊은 자리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구의 역할을 충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충청남도 민간협치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협치에 대한 정립이 서울시와 지금 현재 이게 전국의 광역단체가 다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도가 지금 현재 선구적으로 지금 처음 출발하는 건가요? 처음 이러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각 시도에 맞는 특색에 맞는 그 협치 도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단 결과 이러한 부분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도민들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한번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우리 도정이 어디에 와 있나 현실을 직시하고 가자. 그래서 이러한 민간협치 도정이라는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국 최초라고 표현했고 다만 이러한 민간협치 분야별로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최초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충남 지역시민연합회 허성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을 하고 싶어도 이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행정 용어가 많은데 예. 질문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저는 딴 것보다도 이런 내용으로 여기 거버넌스다 무슨 협치다 무슨 체크리스트다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물론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좀 쉬운 행정 용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저도 이거 외래어를 금방 썼습니다만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좀 행정 용어를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께 알기 쉽게 또 그래서 홍보 저희들이 동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텐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 시설이 좀 안 돼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실 행정용어를 써가면서도 거버넌스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 도민들께서는 잘 안 와닿으시거든요. 사실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이렇게 해버리면 뭐 다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도민들께 알리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영상 기자인데요. 네.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공개 모집을 30명 중에 22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간 협치회의가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정에는 지금 12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떤 부분에는 심사 기능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는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심의하는 부분도 있고 자문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민간 협치 회의는 저희들이 민간 협치를 추진하면서 도민들께서 어떻게 민간 협치를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의하고 결정해 주시는 부분을 정책 반영해서 하는 사안인데 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추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추천 이러한 많은 부분이 추천이 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신문지상에 공개를 해서 이 부분에 꼭 나는 와서 활동을 하시겠다 이러한 부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중에 지금 도의 추천 인력이 2분이 있고요 도지사 추천 인력이 3분 나머지 빼분은 이제 전부 다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위원회 선발을 해서 협치 회의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위원회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지금 현재 또다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121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도에 비개최된 위원회라든가 3번 이하로 개최된 위원회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발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왜 이것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나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지적을 했고 실국장 중심으로 이 부분에 개선을 해라라는 지시 말씀도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강행규정위 위원회가 있고요. 임의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운영을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쏴줘서 개최하는 방법, 위원회 구성하는 방법, 여성 비성 비율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안 맞으면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위원회를 구성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개선하십시오 해서 찾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 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민 참여의 통로예요. 소통이고 소통 참여인데 이 부분이 활성화를 안 시키면 국감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매일 지적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회 그중 일종의 하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 협치 전 어느 시책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면회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틀에서 도민들이 이렇게 민간 협치를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큰 틀에서 분야별로 또 4개 분야로 분과원을 구성할 거거든요. 전문가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이분들과 함께 구성을 해서 분야별 특색 있게 다시 조정해 나가는 그런 분과 4개 분과를 다시 구성을 해요. 네. 저도 사실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가 정책적인 과정에서 꼭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의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회에서 이렇게 쭉 결정하신 사항이 심의 의결하는 그런 결정 사항은 따라야 되고요. 행정이 자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셨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위원회를 운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이게 내실 있게 운영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문을 지금 한다는데 자문율이 얼마나 돼요? 자문율에서 그게 도적으로 반영되는 그 반영률이 11%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어떤 데는 많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하고 별도인데 지난번에 그 갈등 경고세요. 네네. 혹시 시행된 적이 있나요? 예.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이 좀 궁금한데. 지금 그것을 시행했는데 천안 에서 그 선불사 선물사 관련해서 그 갈등 경고를 했고 그거 관련해서 선물사 관련 천안시랑 시민사회단체 그 주민에서 집담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나 해결됐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지금도 저희들이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발령을 하고 검토해서 실국에 전파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발령을 하면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발령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해당 시군이라든가 실국 그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실국에 페이지에도. 네네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치위원회와 네. 일반 시군에서 추진하는 그 자치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주민자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하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고 이것은 시군정 협치라든가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하는 영역의 자치 영역에서 바라본 주민자치라는 이것은 도민께서 도정과 시군정에 대해서 같이 관여하고 컨트롤하고 함께 가는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러한 쪽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시군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시군에서 추천한 사람이 4명밖에 안 돼요. 돈이 7명, 시군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제 협치회의위원회 구성할 때 이 부분은 시군에서 추천하는 분 이거 다 시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시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지 뭐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시장 군수님들이 쭉 오셨을 때 시군에서 이렇게 시장 군수님들이 추천하시는 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 다른 분들이 추천해 놓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심사위원회 외부 전문가들랑 내부 전문가들을 합쳐서 심사를 구성해서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서울시, 저희 경기도 세 곳밖에 없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구성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50여 분 모셔서 대표성이라든가 이걸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의 심의 과정에서 너무 많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많이 주셨고 해서 경기도 사회 정도를 감안해야 30명으로 구성했고 다만 이 비읍하고 활동 그러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분과를 준다. 그 4개 분과에 다시 외부 전문가라든가 도민들을 모셔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60여 분 정도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이런 것을 논의 기구에 확장시키고